안녕하세요, 있어블입니다. 동지론이란 말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대세래요. 동지론이 뭐냐면 너는 너랑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요즘 시장의 트렌드라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모호하죠. 뭐가 비슷한 사람이냐면 너는 너랑 경제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어느 정도? 95% 정도. 굳이 따지자고 하면 남자는 70%에서 110% 정도고, 여자분은 90에서 130% 정도 사이의 배우자를 만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내용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제가 자료를 검토하지는 않고 주변에 탐문 몇몇 사례와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결혼이 동지론이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혼이 늦어져서 그래요. 여자분들을 만나서 혹은 남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20대 때는 보다 우리가 낭만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집안이 좋은 집안인지, 걔가 똑똑한지 본다기보다 그냥 걔가 예쁜지 성격이 좋은지를 봤어. 마찬가지로 여자분들도 20대 때는 그 친구가 키가 큰지 잘생겼는지 몸이 좋은지 이런 걸 열심히 봤어. 30대가 넘어가면서 사람이 현실적이 돼요. 표현하자고 하면 남자들도 이제 야가졌어. 예쁘고 섹시한 그녀는 그냥 화면 속에서 만족을 하고 내 삶의 보탬이 되는 배우자를 찾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렇다고 해요. 둘이 합쳐서 7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걸 찾는다고 해요. 배우자 기준으로 남자가 400만 원 벌고 여자가 300만 원 버는 정도, 아까 약간 남자가 더 소득이 많은 정도, 저는 그게 남자가 소득이 많다라기보다 보통 평균적으로 남자가 2살에서 4살 정도 나이가 많으니까 1, 20% 정도의 수익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낭만의 시대는 가고 동지론을 얘기해야 되는 시대구나 라고 씁쓸한 거 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페르소나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35살 김과장. 이 사람 연봉 5천만 원이야. 이 사람 서울에 살아. 비혼주의자 말고, 싱글로 난 계속 살겠다는 사람 말고, 이 사람 결혼이 하고 싶대.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30대 중반인데 연봉은 한 5천만 원 받아. 아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작게 받는 것도 아니야. 그래도 꽤 많이 받는 편인 거죠. 근데 결혼하고 싶대. 근데 만날 사람이 없대.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해보자면, 동지론이라는 이론을 갖다가 붙여보면 당신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32살 여자를 찾으시면 결혼이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성향의 여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자, 봅시다. 요즘은 이제 수능 시험을 한 60만 명 정도밖에 안 보는 것 같지만 32살 시절에는 80만 명이라고 하면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 명이라고 간주를 합시다. 100만 명 중에 여자분은 50만 명일 거예요. 이건 그냥 엉터리 통계니까 마음대로 논리를 전개해 봅시다. 50만 명 중에 4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야. 좀 더 줄여서 4천만 원 내외에 250씩 3,750에서 4,250, 500만 원 구간이라고 칩시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넉넉하게 잡아서 10%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아까 50만이었죠? 10%면 5만 명이 됐어요. 서울에 산다고 가정을 했으면 100만 명에서 여자니까 50만 명이 됐고 10%니까 5만 명이 됐는데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2만 5천 명이 된 거예요. 35살 김 과장님이 당신이 만날 수 있는 여자는 2만 5천 명이야. 물론 나이를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정도 늘려봅시다. 그렇게 하면 7만 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통계적 모델을 위해서 보면 2만 5천 명인데 그 2만 5천 명 중에 동지론의 개념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시댁이라든가 하든가 장모님 댁이라든가 이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도움을 주거나 받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느냐, 이 세 가지더라고요. 절반 정도는 주거나 받지 않아도 되고 한 25% 정도는 도움을 받는 것 같고 25% 정도는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거나 받지도 않아도 되는 화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50%가 되는 거죠. 그러면 12,50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32살 여자라고 가정을 하면 10,000명밖에 안 많으면 되게 조금인 것 같아요. 근데 당신 전화번호부에 지금 여성분이 10,000명이나 있어요? 없어. 우리 인맥을 다 가동해도 100명이나 있을까 말까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디 가서 만나야 되느냐가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나이에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 만나는 게 내가 즐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랑 취미가 좀 비슷하다고 하면, 취미가 비슷하다고 소득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가 있어요. 재미없지만 재테크 카페, 독서 모임, 운동 모임, 먹는 거, 와인 모임 이런 거 있는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행 모임도 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 중에서 사실 경제력이 좀 수반돼야 되는 취미들이 있어요. 이런 취미의 영역으로 가면 나랑 비슷한 정도의 소득을 가진, 비슷한 정도의 동네에 사는
이성들을 만날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냥 지역 사람들 만나서 술 먹는 모임 말고 내가 봤을 때 이 취미는 이 정도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정도 나랑 성향이 맞더라. 요 틈을 파고든 비즈니스가 요즘 트레바리 북클럽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우연찮게 이쪽을 좀 접해봤는데 여기가 요즘 듀오발이라는 뭐 별명도 있다고 하던데, 아니 뭐 취미 하다 보면 남녀가 만나기도 하는 거지 그게 뭐 나빠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 독서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골라내다 보면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는 뭐 클럽인 것 같고, 또 재테크 카페. 자, 얼마 전에 재테크 컨퍼런스를 갔다 왔어요. 뭐 월천대사님이랑 빠숑님이 하는 부동산 컨퍼런스였는데, 거기서 월천대사님이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용성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강남 상구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더라. 그 사람들 예산도 비슷비슷하더라. 비슷비슷하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낭만은 없는데 되게 솔직해지기는 쉬워. 내 연봉 5천만 원이니까 너 여자친구한테 너 연봉 얼마 받아라고 얘기할 때 막 숨기고 비밀리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나 연봉 5천만 원인데 우리 회사가 뭐 요번에 분기별 PS가 들어와서 300만 원 정도 여윳돈이 생겼어. 이런 얘기를, 나는 연봉을 5천만 원 받는데 연봉을 1억쯤 받는 금융권 여자친구한테는 조금 잘 하기 힘들어.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 여자친구는 봉직이라고 하더라고요. 페이닥터쯤 돼. 한 달에 1,000만 원쯤 벌어. 이런 사람한테도 하기 힘들어. 제가 주변에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 안 하시는 분들, 혹은 이번에 5월달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한테 콘텐츠를 하려고 좀 물어보니까, 한 케이스는 결혼정보업체에서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결혼정보업체를 매우 만족하고 계시던데, 이분의 케이스를 보니까 이분은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좋은 학교를 나왔고 돈도 많아. 엄청난 미남은 아니지만 탄탄하고 슬림하고 얼굴도 호감형이야. 이런 분들은 듀오나 뭐 가연이나 뭐 등등 보면 뭐 노블 클래스네, VIP 클래스네 하는 1,000만 원짜리 이런 멤버십 클럽들이 있어요. 여기 가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짝을 찾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 안 그러면 거기 가입하기는 좀 그렇잖아. 좀 서럽잖아. 우리가 돈이 없지 낭만이 없나? 돈이 없지 꿈이 없나? 뭐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이런저런 모임들을 좀 가보시라고 추천을 하는 거고,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빠지자면 사실 나의 현재 포지션을 그냥 인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경제력으로 보냐면 현재는 이런 정도 포지션에 있고 미래에는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내가 2등급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포지션을 인정하기 싫다라고 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아이러니한 건데 우리 집은 왜 강남에 못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월급과 내 예산과 전체적인 우리 집안은 이렇구나, 이걸 인정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건 그렇게 솔직해져 가면서 다음 스텝을 가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는 게 끝이 아니고 결혼이 시작이에요. 보통 많은 자산가들을 보면 결혼 전에 자산을 형성한 게 아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자산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제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뒤로 나는 몇 년 뒤엔 더 성공할 것 같고 그 몇 년 뒤엔 더 성공할 것 같으니까 나는 결혼을 쭉쭉쭉쭉 미룰 거야. 이거 언제까지 미뤄도 되냐면 35까지는 미루셔도 좋아요. 남자 기준이에요. 30대 중반, 늦어도 한 37. 그러면 내 포지션을 이제 인정해주고 그 다음 미래를 나랑 같이 누군가 꿈을 꿔보겠다라고 설계하는 게 좋아요. 그 넥스트 10년에는 나는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내 수준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혼이 얼마나 유리한 포지션을 주냐면 내 현실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어집니다. 내가 세상에 더 멋있는 사람, 플렉스, 스웩을 발휘할 필요가 그다지 없어져요. 솔직하면 내 우리 집 사람이니까 내 월급이 200만 원이든 250만 원이든 집에 가서 250만 원인데 이번 달에는 연차 수당이 들어와서 280이 됐어. 우리 치킨 사 먹자. 이게 사실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내 미래를 설계해 나가면 돼요. 그 약간의 차이들이 5년, 10년 누적이 되면서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동지론이라는 트렌드가 굉장히 우리에게 씁쓸함을 가져다 주긴 해요. 이제 낭만의 시대가 지났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엄청 잘생긴 재벌 아들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없어진 지도 꽤 됐어. 얼마 전에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뭐 이런 영화 한국에 와서 반응을 못 일으켰죠. 우리 그런 거 10년 전에 많이 봤잖아. 우리 리정혁 동무 아저씨가
10년 전에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한 땀 이런 옷 입고 나와가지고 멋있는 G4 타고 나와서 시선을 빼앗았다면 이제 그게 안 먹히는 거야. 우린 이제 환타지가 그냥 환타지일 뿐이란 걸 알아. 현실 속에선 그런 게 없거든. 동지론 트렌드가 좀 씁쓸하지만 우리는 우리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떤 식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지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모두 다 감기 조심하시고 조금 더 유쾌하고 재밌는 얘기로 다음에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이 구독을 구걸하고 싶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